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자, 영숙이 보여주는 행보, 영호하고의 관계 굉장히 밀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가장 남자로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영호입니다. 그리고 상철, 그리고 광수, 그리고 영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숙이 본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 여기저기 어떻게든 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싶겠지만은 누가 봐도 그냥 여기저기 다리를 걸치고 있는 느낌. 그렇지만 그중에서 분명한 거는 영호가 1등이고 상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광수한테 말은 왜 건 거야 도대체? 광수는 그냥 한번 툭 건드린 느낌? 그러니까 그 와중에 광수가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영숙을 선택을 하고 영숙하고 뭔가 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물론 영숙이 그렇게 툭이라도 안 해줬으면은 지금 대화조차 못하고 있을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영숙의 그런 스탠스가 명확하지가 않다. 사실 그 상철하고의 처음 데이트 뭐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영숙은 지금 영호가 계속 생각나고 있고 앞에서 상철은 직진 선언을 했죠. 영숙한테 나는 이제 다른 사람 안 알아봐도 될 것 같다. 자, 그런데 상철이 보면은 입을 굉장히 삐죽삐죽거려요. 그냥 말할 때도 삐죽삐죽거리고 삐져 있을 때는 더 삐죽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들이 여자들이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인다. 이게 얼굴 자체가 즐거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철은 영숙하고 영호의 관계가 완벽하게 끝난 줄 알고 있다. 왜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숙이 명확하게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보면은 그 어떤 남자 출연자하고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가 않아요. 저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냥 남자 출연자들이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상철도 그렇고 영호도 그렇고 영숙은 이럴 것이다. 이런 마음일 것이다. 상철은 영숙이 영호와의 관계를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호는 본인이 그래도 1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철하고 어느 정도 썸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당연히 1등이다. 자신감에 차 있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영숙은 분명히 상철한테 마음이 없는데 영호하고의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마치 헤어질 것처럼 끝낼 것처럼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철은 곧 끝내겠구나. 둘의 관계가 정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나쁜 말로 보면은 어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상철을 어장을 치고 있다. 좋아하고 있진 않지만은 영호에 대한 대비책이죠. 내가 영호하고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약간 그 경쟁 상대, 질투 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느낌이고 영숙이 자기는 영호를 조금 더 대화해보고 알아갈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완벽하게 영호하고의 관계를 끝냈다라는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뉘앙스만 풍기고 있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상철한테 내가 영호님이랑 이야기하면은 어떤 기분일지. 저는 저거를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질투심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빠져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지 분명한 거는 상철에 대해서 전혀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렇게 툭툭 건드리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게다가 상철이 속이 굉장히 좁아요. 질투심도 많고 그 영숙의 선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숙이 영호를 지금 엄청 쪼아대고 있잖아요.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쪼아대고 몰아가고 있고 저 정도 했으면은 사실 둘이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냥 서로 호감이 있었던 사이인데 저 정도 했으면은 이제 과해요. 과해. 사실은 끝났어야 돼. 둘의 관계는 저 정도 했으면은 바뀌었으면은 끝났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남자친구도 아닌데 남자친구여도 저 정도 하면은 끝날 상황이에요. 끝날 각입니다. 그런데 잡돌이가 보통이 아닌데 상철도 만만치 않아요. 거의 뭐 거울 치료가 됐죠 이번에. 게다가 속이 너무 좁아요. 영숙이 영호를 좀 알아보겠다. 대화를 좀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철이 자기는 처음에 올인이라고 말을 했다가 자기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그럼 나도 5년 할래. 현숙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인 거죠. 간장종지인 거고. 연애하기가 너무 힘든 스타일이에요. 둘 다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뭐 행동 하나 말 하나 잘못하면은 그냥 그게 몇 날 며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둘의 데이트는 그렇게 영향가는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영숙하고의 상철의 대화. 상철은 당연히 영숙이 영호와의 관계를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영호님이랑 대화할 때 울지 말고 파이팅 하라고. 잘 마무리를 하라는 거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하라고. 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리를 잘 하고 와라.
영숙은 대답을 안 하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영숙은 너무 음흉한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생각은 보이긴 하는데 정확하게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뜬금없이 오늘 기회가 되면은 영수님하고 대화를 좀 할 거다. 좀 뜬금이 없죠, 영수는. 물론 본인의 첫 선택이고 그 마음이 완벽하게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본인이 영수한테 그렇게 호감을 보였음에도 영수가 투명인간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데이트 선택을 안 한 거거든요, 영숙이.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영수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상철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은 시청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 발언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 자, 광수도 이미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한 달이 걸쳐놓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철도 마음에 없으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계속 걸쳐놓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영수? 야, 영수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광수는 똑같이 그렇게 대화를 했어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숙은 자기는 첫 데이트 선택 이후에 대화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대화를 하려고 한다.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1도 안 들어가고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영수님을 선택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된다라는 느낌보다도 역시 또 영숙도 어쩔 수 없구나. 영수가 지금 인기남이잖아요. 그리고 상철이 봤을 때 영수가 남자답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고, 만약에 다른 남자, 별 볼 일 없는 남자, 매력 없는 남자, 자기가 봤을 때 그랬다라고 하면은 저 정도 반응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경조차 쓰지 않았겠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남자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긴장감이 들고 신경 쓰이게 되고 질투심이 막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발작 버튼을 누른 거예요. 영호까지는 뭐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상철이. 그런데 영수는 둘이 잘 돼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영숙 혼자서 대화를 해보겠다고 한 것뿐인데 막 질투심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미칠 것 같고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철도 삐졌어요. 하고 싶은데 하세요. 그러니까 영숙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니까 영수는 사실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야기를 했다가 상철마저 떨어져 나가면은 어떡할까. 그래서 살짝살짝 눈치는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상철이 남자로서 마음에 있느냐? 없어요. 전혀 없다. 이렇게 뭐 미련이 남아서 남자로서 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막말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되게 억울한 척 합니다, 영숙이. 제 생각에 둘의 이번 데이트는 크게 영향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영숙의 마음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되게 여기저기 좀 다리를 걸쳐놓는 느낌이 강하다. 영숙이 만약에 진짜 인기녀였다, 볼만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디 하나 제대로 정리하는 곳이 없어요. 그냥 마구마구 막 여기저기 풀어 헤치는 느낌. 광수라도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저러고 있는 것도 참 짠하긴 하거든요. 헛된 희망을 품고 저러고 있다라는 거 좀 안타까워요. 자, 영숙이 이번에 세 표를 받았잖아요. 저녁에 하는 데이트에서. 참 이 상황도 놀랍긴 합니다. 자, 상철이 이제 잡돌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영숙하고 1대1 대화를 하면서 영호님하고 끝난 거 아니냐고, 대화 다 해서 끝난 거 아니냐고. 근데 영숙이 그렇게 생각해서 상철님 기분 나빴죠 라고 얘기를 해요. 대답을 좀 모아서 보면은 영숙의 대답을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애둘러서 표현하고 애둘러서 말하는 느낌. 왜냐? 나의 의도를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은 알면 안 된다. 나만 이 상황을 즐기고 싶다. 알고 싶고. 그리고 또 물어봐요. 광수님은 또 뭐냐고. 광수가 왔으니까. 그리고 광수는 저렇게 이름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은 광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딥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영숙이 당황을 하죠. 그런데 솔직하지 못해요. 항상 영숙은 뭔가 방어를 치고 있는 느낌? 상철이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 질투 되게 많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질투의 화신, 간장종지. 자기는 독차지하고 싶다고, 영숙을. 그리고 바로 물어보잖아요. 영수님이랑 얘기했냐고. 영숙은 안 할 거라고. 왜냐? 본인도 생각을 했을 때 이거 해서 나올 게 없거든요. 내가 득볼 게 없어요. 어떤 취급당할지 뻔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철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영호가 날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상철도 날아갈 수 있다라고 똑같이 생각을 했겠죠. 좋아하고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날아가는 거는 원치 않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철이 급발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수님이랑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냐고.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지레짐작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남자로서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싶은 거다. 영수가 좋다고 하면은 당장 태세 전환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불안한 거고, 영수 혼자서 저렇게 좋아하고 대화를 하겠다 말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지. 영수가 움직인다, 영숙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판이 완전하게 또 달라질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상철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기우죠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이 없다. 자, 그런데 영숙이 굉장히 억울해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진짜 그런 마음은 빵이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데 대화를 하고 싶다? 상철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자기는 상철님 반응을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자기는 가볍게 던진 얘기라. 영숙이 당황을 하면은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고, 상철은 또 옹졸하게 다 받아치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캐물어요. 가볍게? 왜 그런 얘기를 가볍게 하지? 이렇게. 누가 보면은 지금 여자친구랑 싸우고 있는 줄 알겠어요. 상철도 마찬가지예요. 썸 타는 사이에서, 서로 알아가고 있는 사이에서 저런 식으로 추궁을 한다? 바로 끝입니다. 병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끝이에요 사실은. 자기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아니잖아요. 질투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뺏길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고, 상대는 쳐다도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철은 약간 지레짐작해서 여기는 솔로나라니까 미련이 남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저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고. 자기는 납득이 안 된다고. 아니, 납득이 안 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지만은 본인이 지레짐작한 대로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영수한테도 마음이 있구나. 본인도 답을 알고 있으면서 뭘 저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건지. 아마 영숙은 거울을 보는 듯 할 거예요. 영호를 저런 식으로 잡돌이를 했거든요. 사람을 아주 피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얘기해보고 싶다, 이게 진짜 속마음이 아닌 것 같다고. 영숙이 절대 아니라고 막 방방 뛰죠. 억울하다는 듯이 방방 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당황을 해요 영숙이 궁지에 몰리면은 말을 버벅이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자기가 누구랑도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아니, 생뚱맞잖아요. 영수랑 친하게 지내려고 저러고 있다? 에이, 그거는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차라리 진짜 솔직하게, 아, 미련이 남아서 다 얘기는 못하겠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정리가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영수는 애초에 생각조차 없었지만은 본인은 호감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고,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게 좀 더 솔직해 보이지 않았을까. 지금은 굉장히 구차해 보여요. 그러니까 영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을 했고 영수는 선택을 받은 건데, 그래서 한 번쯤은 서로 대화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련인 거죠, 미련. 본인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미련이 남아서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상철한테 굳이 저 얘기를 왜 했는지도 이해는 안 가죠. 본인은 내가 영수하고 이야기하는 걸 상철이 봤을 때 기분 나빠할까봐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는 상철이 아니고 영호한테 했어야 되죠. 약간 떠보는 느낌도 있고, 상철을 좋아하고 있진 않지만은 뭔가 상철의 반응이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자기는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발언일 수도 있고, 진짜로 영수하고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하려고 했다, 해보고는 싶었겠지만은 진짜 대화를 하려고 했는지는 물음표예요. 그럴 상황도 아니고, 영수가 또 반응이 알잖아요. 어떤 반응일지. 굴욕을 당할 걸 알면서 대화를 과연 하려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상철이 딱 걸린 거죠. 미끼를 던졌는데 확 분 겁니다. 그런데 저 정도 반응일 줄은 몰랐겠죠. 잡돌이를 할 줄은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상철은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차라리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해를 할 거다,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자, 그런데 영숙은 그거 진짜 아니라고 방방 뜁니다. 자, 본인이 진짜 영수하고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할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아닌 거는 아니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그냥 상철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한 얘기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상철한테 했는지 이해는 안 돼요 진짜. 상철도 보면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상철이 혹시 오해할까 봐, 내가 영수랑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오해할까 봐 그래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철은 또 말을 바꿔요. 자기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게 이해가 안 갔다고 하면서 또 사실 나한테 말한 거는 이해는 되는데 왜 영수랑 이야기하고 싶었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상철도 보면은 똑같아요. 상철은 남자 영숙입니다. 영숙은 여자 상철이고. 자, 저 정도로 잡돌이를 한다라는 거, 참 둘 다 대단해요. 자기는 영수님에 대한 마음이 1도 없다고 막 억울하다고 방방 뛰는데 사실 그러면은 상철을 간을 보려고 한 거밖에는 안 됩니다. 본인은 억울함을 토로를 하고 있지만 영숙이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고 오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이 그게 뭔가 전곡에 찔리니까 억울한 척 하는 거지, 영수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고 싶었겠죠. 그럴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단지 뭐 우리 서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서로 응원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턱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방방 뛰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는 안 되죠. 그런데 상철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답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본인 입으로 그거를 실토할 때까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답을 이야기할 때까지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잡돌이를 하고 있는 거고. 영숙이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런데 과연 영숙은 내가 영호한테 저렇게 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과연? 저는 100% 인지를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내가 좀 심했구나,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100% 인지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그런 거를 인지할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물어봐요. 영수에 대한 거는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답이 없으니까 이제 영호님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거기에 대해서는 영숙이 답을 못 합니다. 왜냐? 영호가 1등이거든. 상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영숙은 상철을 빨리 정리를 하고 영호랑 뭐 잘 되든지 말든지 그 사이에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지, 엄한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는 아니다. 너무 본인 욕심이고 이기적인 모습이다.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막 다 뒤집어 놓고 좋아하는 척, 마음 있는 척.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좋아하는 척도 안 한 것 같아요. 상철 혼자서 저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영숙은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나름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고, 영호 때문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질투심 유발. 그러니까 둘에 대한 대화를 조금 더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영수 얘기만 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만 하다가 그 둘의 대화는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를 봤죠. 상철이 닥달하는 스타일이구나, 잡돌이하는 스타일이구나. 영숙은 그걸 봤을 거고 과연 거울 치료가 됐을까? 저는 안 됐다고 보는 게, 그 뒤에 바로 영호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자, 이제 영호하고 대화를 합니다. 영호가 물어봐요. 상철님이 1등이냐고. 그러니까 상철이 1등은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공동 2등이라고. 영호님은 하락하는 2등이라고. 영호가 노력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노력 왜 하냐고 이제 또 닥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력을 왜 하냐니요. 본인도 어쨌든 도의적으로 좀 미안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겠다, 더 영숙한테. 똑같잖아요. 상철이 왜 영수랑 대화하냐고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달라요? 노력 왜 하냐고 그냥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고 2번, 3번 끝이 없이 물어봅니다. 노력 왜 하냐고. 왜 저거를 반복해서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잡돌이 하겠다, 내가 너를 뒤 흔들어 버리겠다, 짜증나게 하겠다, 이거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영숙은 그 분이 안 풀린 겁니다. 야, 사람 미치지 않을까요? 저 정도 하면은. 저거를 그대로 참아내고 있는 영호도 뭐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그렇다고 해야 될까. 미래가 보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러니까 영호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내가 언지를 안 해줬던 거, 내가 현숙님을 선택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안 해줬던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맞다고. 그러니까 영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숙은 아니 현숙님이랑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왜 데이트였냐고. 그게 그냥 불러서 얘기하면 되지. 자, 그런데 그거는 영호의 마음이고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영호가 받아들여야 될 그럴 숙명 같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영호가 마음에 안 든다. 영호의 선택이 마음에 안 들고 영호의 저런 스탠스가 마음에 안 든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영호하고 잘해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상철이 영숙이 영수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나도 영호를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해야죠.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닥달하고 잡돌이를 할 게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된다. 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내가 서운할 거를 알고 있었는데 왜 미리 언지를 안 해줬느냐? 좀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상철이랑 뭐가 달라요? 서로 잡돌이 하면은 참 볼만하겠습니다. 서로 잘못한 거 하나씩 가지고 있고 서로 그것만 물어뜯는 상황이라면은 야,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영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달라진 게 없으면은 이해하지 말라고. 자, 이 얘기를 한 거는 본인입니다. 자, 엄청 짜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호가 저 얘기를 듣는데 짜증이 안 나겠어요? 때려치고 싶고 짜증나고. 그런데 호감이 더 큰 거죠.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호감이 더 큰 겁니다. 그런 짜증나는 마음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말고 그냥 없애자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숙이 없던 일로 치자. 뭔가 시비를 걸려고 하니까 영호가 없던 일이 아니고 내가 다 잘못했다. 야, 다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네가 지금 이렇게 짜증내고 잡돌이 하는 거 이제 끝내자. 내가 다 잘못했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좀 크게 쓴 거죠. 어쨌든 짜증은 나지만은 내가 다 잘못했고 이 사과를 받아주면은 우리는 조금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자, 영숙이 별 대답은 안 합니다.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요, 둘의 대화를. 자, 영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영호님은 잘못한 게 없다. 영호님 말이 100% 맞다. 자고 일어나면 자기는 풀 생각이다. 영호님은 잘못이 없고 자기가 영호님한테 너무 과하다. 저게 상철로 인한 거울 치료인지 아니면 진짜 너무한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 건지 아니면 말만 저렇게 하는 건지 두고 봐야겠죠. 다음날 진짜 깨끗하게 이 얘기를 안 꺼내고 그래,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러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얘기가 분명하게 또 나올 겁니다. 상철 보세요. 상철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상철이나 영숙이나 똑같다. 도찐개찐이고 잡돌이 하는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다. 둘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영호가 험난한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진짜 둘이 잘 될 수 있을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영숙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또다시 잡돌이를 할 거냐? 그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무기처럼 활용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영숙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뭐 광수한테는 굳이 정리할 거라고는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 저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상철은 어떻게든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해하고 있잖아요. 영호를 정리를 할 거라고. 본인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으면서 정리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좀 찝찝해요. 저는 뭔가 질투심 작전용으로 상처를 이용하는 기분이고 여기저기 다리를 걸쳐놓는 느낌이라서 좀 별로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영호하고 영숙 과연 탄탄대로를 걸을지 또다시 똑같은 문제로 부딪힐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